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갖고,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열정님 말씀하신 대로 12시 전에, 12시는 넘지 않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엑기스만 딱, 말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정님, 앞으로, 일요일 한동안 좋아요. 12시 전에 마감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열정님.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방송 듣겠습니다. 주니키님, 몇 번 지각하시는 거 좋은 분이십니다. 예,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어, 예, 아이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서정호님, 부은 씨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예, 서정호님, 준석이는 한동훈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주니키, 저는 아예 안 접니다. 그래요. 서정호님, 나는, 내일, 지금부터 잡니다. 예. 예, 어쨌든,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먼저, 읽고, 한통령 방송, 25년 2월 2일 방송, 영시 한통령, 권성동 공영세, 윤통 쫓겨나고, 이준석 영화 개봉하고, 강남에 캠프 찾을 때, 한동훈 대표는 점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판세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정아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내일이라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룬 한동훈 대표를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주문하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주니키 님이 거기 이제 올려주셨는데, 고정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저는 꼭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베스트 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있냐면 커뮤니티에 가시면 일단 신당 스토를 찾으시고 맨 윗줄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한통령 로고 밑에 더보기란의 첫째 줄 파랗게
활성화 된 거 누르시면 네 가지 질문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주니키님이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클릭하고 뭐 네 가지 질문이니까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두 번에 걸쳐서 한통용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권성동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오후에는 또 이준석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대에서. 그래서 그 두 얘기를 갖다가 속보로 오늘 방송을 두 번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올린 건데 썸네일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권성동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과연 한동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이것을 갖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그 낮에 한통령 속보로 한 건데 권성동이 뜬금없이 그것도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윤통 접견 하루 전이고. 자,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11시에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통 접견이. 그 다음에 헌재에서는 마은혁 판결을 내일 또 하게 돼.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거를 하루 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날이죠. 사실. 일요일 날 쉬는 날도 이렇게 기자들 다 모아놓고 국회에서 그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기자들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되게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질문을 할 때 무슨 뭐 한덕수 대학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관심이 없고 뭐가 제일 관심 있느냐? 아니 내일 대통령 그 면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면회를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권성동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정치 현안이라든가 또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논의안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이다. 개인적인 차원이다. 그다음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 이런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논의할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차원,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친구 차원에서 가는 거다. 제가 그 권성동의 말을 갖다가 종합을 하자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 네 명이 접견을 했죠. 맨 처음에 네 명은 누굽니까? 용산에서 접견했잖아요. 뭐 비서실장, 정무실장 뭐 이렇게 갖고 네 명이 일단 한번 만났고 그래서 이제 크게 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뭐 면회를 갖다가 허용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 용산팀 말고는 이 정치하는 세력, 그러니까 뭐 국힘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인 중에는 처음인 거예요. 지금 그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처음 이제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권성동이 자기가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뭐 면회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래 면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아마 그거를 갖다가 권성동이 면회 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기사를 썼는지 어쨌는지 그 흘린 모양이야. 그랬더니만은 권영세가 그거를 보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권성동한테. 아니, 이게 권성동이 지금 해면은 스토리예요. 자기가 먼저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연락이 왔다, 기자한테. 그래서 기자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다. 나는 면회 신청할 거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뭐 흘렸는지 어쨌느니 권영세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래갖고, 갈 겁니까? 저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같이 갑시다. 음.
왜냐하면은 권영세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영세가 검사 출신은 좀 선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니까 또 관계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가까운 관계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권성동도 개인적인 차원, 권영세도 개인적인 차원, 어 그렇게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물어봤습니다. 음, 그 뭐야? 그럼 나경원은 왜 가는 거니? 이렇게 어떻게 그게 된 거냐? 나경원은 이렇게 왜냐면 나경원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권성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나경원이 가게 된 거, 왜 가는지 또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던 거예요. 기자들한테. 일단 모른다. 나경원은 그냥 독립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경원 스토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 아, 오디오 체크요. 잠깐만요. 예. 좀 울린다고요? 지금,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울리는 것만 좀.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좀 문제가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이 채창에 피드백 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기사는 이렇게 떴어요. 기사는 어떻게 떴느냐? 권성동 3일,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한다. 지도부 차원은 아니다. 그냥 개인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고,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간적 도의에 따른 것이다. 인간으로 도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 근데 나경원만 전국 상황 논의를 해서 접견 동행하는 거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전국 상황 때문에 간다. 이렇게 나경원은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관계자는 정치 문제보다는 그냥 안부 묻는 거 그냥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주니키님 이제 오디오 좀 잡혔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느냐? 들을만함. 감사합니다. 그래도 들을만 해서. 여러분, 중앙일보에서 이걸 분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윤통 탄핵 대응에 여당이 분화했다. 그래갖고 5가지 등급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무슨 뭐 찐윤, 친윤, 뭐 멀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반윤까지 이렇게 했는데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어디로 분류했나요? 관망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멀윤으로 분리가 돼 있다. 멀윤. 원륜이 뭡니까? 거리를 둔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체포에서 의원들이 한 40여 명이 한남동 윤통 관저로 직결해갖고 그렇게 체포 못한다. 뭐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다. 당연히 여기에 누구죠? 장동혁도 여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판사가 3명이다.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정동영 갔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아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권성동은 안 가느냐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만은 지도부만큼은 대통령 관저 옆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리를 두겠다는. 그래서 멀륜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또 당대표한테도 물어봤어요. 자, 당대표에서 물어봤더니만은 고영세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추가로 얘기할 부분 없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40명이 간 거지.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어떻게 떴느냐? 윤 관저간 의원들 지도부는 거리두기. 그러니까 멀륜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거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발을 빼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디오가 왜 울릴까요? 제가 좀 살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오디오가 문제가 되죠? 왜 울릴까요? 네. 네. 제가 좀 살살 얘기할게요. 좀 덜 울리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그 체포 과정에서 한남동에 간 거하고 지금 윤통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면회를 간다는 거고 어떤 게 더 이목을 받을까요? 저는 이게 더 이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면회 가는 게 더 이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거를 갖다가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야 돼.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기자가 뭘 물어봤냐면 권성동한테 아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민감한 시절에 대통령을 갖다가 면회한다는 게 그게 좀 취소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취소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개인 차원, 그냥 친구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부 묻는 건데 그걸 굳이 취소할 뭐 아니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굳이 이 민감한 시절에 굳이 만나러 갈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윤통으로 다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야 여기 보면은 오늘 게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페이스북에 김재섭이 올린 건데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 5시간 그럼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김재섭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인간적 도리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인간적 도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와서 다 하십니까?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 친윤이란 분들 무슨 일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던가요? 임기 중에 참모로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합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는 변명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전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차릴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깐 거죠. 예. 김재섭이 제대로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갑니까? 개인적 자원이라는 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후반전에 가서 왜 김재섭이 이런 페이스북을 갖다가 글을 올렸는가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또 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김재섭은 김재섭 나름대로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권성동이 다시 윤통하고 의기개통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뭐야?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윤통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극우들이 계속 결집을 하고 자통당하고 똘똘 뭉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완전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있느냐의 증거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그걸 보시면 완전히 권성동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요 똑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그 태도와 반응이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권성동의 한마디가 처음비까지 쫙 전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다. 분열된 게 아니에요. 국힘은 그 어느 것보다도 단단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권성동은 지금 분위기가 국힘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윤통을 중심으로 권성동이 힘을 규합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준석을 갖다가 분석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 1월 23일 날 어떻게 얘기했느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어, 네. 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출마할 의향이, 이거 운을 띄웠어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드디어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준석 기자회견 뭐 이렇게 해갖고 간판은 달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야외에서 한 거기 때문에 홍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쭉 이렇게 계단으로 앉아 있고 기자들이 또 왼쪽에는 지지자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이라는 그 명목이 아니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는데 그냥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였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강남역에 대선 캠프를 열겠다. 그게 왜 그럽니까? 여의도 정치를 거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 여의도 문법을 안 쓰겠다. 누구 얘기입니까? 한동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머리는 잘 돌아가도 이준석 자체로 뭘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창조적인 걸 하거나 그거는 못한다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뭐 복주머니 뭐 세 개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 윤통 그 대선 시절에 그것도 그 명태균 머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머리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그냥 뭐 택시 운전하고 얍삽하게 뭐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거는 좀 잘해도 그렇게 프레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선 캠프를 강남에 차리겠다. 이거는 한동훈 카피한 거 아닙니까? 여의도 정치 벗어나겠다. 네, 블루마운틴의 준떡이 꼼수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꼼수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기사에 보면은 자, 이순석이 사일장 대선 출마하고 케네디 옹호바도 사입대 지도자가 됐다. 뭐 세대 교체 깃발을 들었다. 뭐 낡은 정치 이제 끝내자.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예요? 동탄의 기적, 뭐 국회의원 됐다는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당대표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김해 당대표가 됐다는 거. 당대표의 기적, 동탄의 기적, 다음은 뭐냐? 세대 교체의 기적을 이루면서 자기가 케네디처럼, 오바마처럼 40대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3월에 그 이준석을 향한 이건 또 누굴 흉내낸 겁니까? 자, 대선 출마 이준석. 정치 여담담은 영화 3월에 개봉한다. 이건 누구 흉내낸 거죠? 노무현 흉내를 낸 거죠. 여러분 그 노무현의 그게 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 노무현의 영화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왜 1,000만을 돌파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표를 사갖고 그거를 본 사람은 아주 소수고 어떻게 했습니까? 표를 갖다가 사다가 다 뿌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 뭐 단체 관람한다고 사갖고 뿌리고 뭐 이런 시민단체에서 사갖고 뿌리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걸 영화관에서 본 분들은 자기 돈 내고 본 분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다 그냥 어디서 공짜표 얻어갖고 그 노무현 영화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벤치마킹했습니까? 김어준을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김어준 흉내낸 거죠. 김어준이 나름대로 뭐 문화 뭐를 한다고 그래갖고 무슨 영화를 만들고 뭐 만들고 그 짓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그래갖고 노무현 흉내를 내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흉내를 낸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숨은 의미가 있죠? 노무현은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노무현의 지지율은 2%에서 3% 이렇게 돼요.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이 한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준석이나 노무현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저도 그때 당시를 기억하려는데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그 아파트에 주차된 차마다요. 무슨 놈의 뭐 노란 리본이 막 달려 있고 무슨 스티커가 막 노무현 스티커가 차마다 다 붙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와, 이렇게 완전 풀뿌리 작전으로 그렇게 해갖고 노무현의 어떤 그 붐을 일으켰구나.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석은 여기저기 그냥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를 갖다가 흉내를 내면서 한동훈 흉내도 내고 뭐 노무현 흉내도 내고 뭐 김어준 흉내도 내고 이러면서 그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숨은 꼼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갖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정아름 세대교체는 한동훈이가 한다 했는데 준서이가 또 따라하네. 예. 그것도 결국은 따라하는 거죠. 정치의 세대 교체를 얘기한 거는 한동훈. 한동훈이 X세대의 맨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 얘기를 한 거죠. 지영유님, 예, 준서가 꿈깨라. 그 지영유님 얘기를 보니까 오늘 제가 그걸 갖다가 방송을 했다고 그랬죠. 그 에서 생중계하는 거를 갖다 봤는데 옆에 채창에서 쭉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쓴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이런 거였습니다. 뭐 대전 호텔이나 가서 쉬어라. 화교 정책은 뭐냐. 나오면 땡 교찌표 나눠 먹기. 마음껏 짓거리 이렇게 개나 소나 웃겨주겠다. 학력 위조 했냐? 안 했냐? 반장 선거 나온 거 같네. 장가나 가라. 불쌍하구나. 진짜 개웃겼다. 토 나온다. 개우제. 뭐 이런 식의 비난되는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은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오늘 얘가 그랬잖아요. 자기 말로 자기가 싸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했을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김명호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석아, 넌 아니다. 제발 너 서지 마라. 블루마운틴 세월호 리본 아직도 달고 다니는 차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 꼼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호은아를 내쫓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영상이 뭐 엄청 돌아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그 격투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난리치는 완전히 쪽팔리는 그래서 되게 언론에선 그러죠. 아니 국회의원 세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정당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를 치냐? 그 쪼개봐야 뭐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호은아를 내쫓았습니다. 직무의견. 이렇게 해갖고 내쫓았고 천하람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서 그냥 동시에 최고의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방을 갖다 회의실을 따로따로 써갖고 한쪽에서는 이 친구 천하람이 주재를 하고 한쪽에서는 허은하가 주재를 하고 각각 최고위원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아주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래서 두 대표 동시 최고위 개최 허느람 천하람 다른 방서 초위에 동시 최고위 이렇게 정말 그 굉장히 웃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왜 일어났느냐?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갖다 잘랐다.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선. 자, 허은하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혁신당은 특정인의 대선 캠프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대선에 나온다는 거면 당에서 돈을 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개인 돈을 댈 수는 없잖아요. 또 개인으로 나와갖고 대통령 된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허은하가 대선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선을 치를 만한 그런 형편이냐? 우리 형편에 대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고.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지금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준석은 확신을 갖고 대선에 지금 출마의 변을 갖다가 하는데 허은하가 계속 단지를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내야죠. 자기가 이준석 스타일은 그러잖아. 자기가 글에 거치는 게 있으면 밟고 지나가는 게 이준석 스타일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허은하를 그렇게 해서 잘라를 냈다. 그러니까 그 허은하의 또 측근이 있습니다. 조용진 씨라고 해갖고 그 이제 허은하 쪽의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죠.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준석은 곱하고 천하람은 삽질하는 홍매화 심는 장면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명태균, 이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명태균이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명태균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때문에 아마 데미지를 받을 거다. 이준석,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명태균의 데미지를 받을 거다. 대통령 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걸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이거를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에 나온 뭐 대통령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은 만 나이로 40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되듯이 그냥 3번 떨어져도 그래도 아직 55세네. 아직도 50대네. 5년씩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서 몸집을 키우면 이제 이준석은 뭡니까? 안철수급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준석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네, 안철수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철수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완전 늦었어요. 그래 했어야지. 예. 괜히 거드름 피고 자기 통도 안 끄면서 통것처럼 박원순한테 서울 서울시장 양보하고 뭐 문재인하고 단일화하고 숑수를 하잖아요. 음. 그때 이미 안철수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김명호님, 국회의원 따라, 쫓아내기까지 따라, 맞습니다.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 절대, 아니다. 예. 근데 쪼니키님이, 정말 독감이 심해서, 예, 뭐야,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뭐, 주사를 맞든지, 링거를 맞든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래갖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은 왜 나왔느냐? 자기가 이번에 나오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다. 알면서도 왜 나와? 결국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확 올리기 위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준석의 노림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 블루마운틴님이 계속 질문하셨던 그 노림수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노림수는 뭐냐?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홍영림 씨가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여론조사만 25년인가를 거의 평생을 여론조사를 분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벤져스 나와갖고 최근에 이건 이제 최근 일이죠. 1월 30일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핵심은 뭐예요? 중도 확장성 없인 희망력. 무슨 얘기야? 무조건 중도를 잡아야 대선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요, 초딩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뭐예요? 중도층을 겨냥했고 우클릭을 했다고. 야,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중도층을 갖다가 품어야 된다. 중도층 없이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 얘기를 하고 경제 안정과 회복이고 뭐 성장 얘기를 하고 이재명이 여기서 성장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맨날 뭐 부자들한테 돈 뜯어다가 나눠줘야 된다, 돈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도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이재명이 이게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중도층에서 급격하게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11% 이상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내 정치 선거인데 이게 전체를 보면 이런데 37에서 31, 한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중도층으로 가버리면 39에서 28, 이게 뭐예요? 11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중도층을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그게 뭐 이재명이 됐건, 뭐 이준석이 됐건, 한동훈이 됐건, 누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쇼까지 하고 있느냐. 그럼 민주당에서요, 태극기 달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도 태극기를 갖다 사랑합니다. 한반도기, 내가 볼 때는 딱 한반도기 닮은 딱, 캐릭터가 맞는데, 저희는 한반도기 싫어합니다. 태극기가 좋아요. 저희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재명의 꼼수는 이겁니다. 최근에 그 주간조선에서 특집 기사를 갖다가 냈습니다. 자, 어떤 특집 기사냐? 차악도 없는 것. 가시화된 조기 대선인데 2030들의 속내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차악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국힘이 싫으면 민주당이도 찍을만 해야 되는데 이재명도 못 찍겠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아 도저히 민주당 못 찍겠어 이재명 못 찍겠어 그러면 국힘이라도 찍을만 해야 되는데 이 계엄의 당 내란의 힘의 당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음. 지금 2030 세대의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자꾸 창당을 하라고 그러냐? 창당을 하면 표가 갈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한동훈이 창당을 하면 표가 국힘하고 한동훈 신당하고 갈려갖고 결국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옛날 패러다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의 IMF가 터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할 때 어떻게 됐죠? 그 이전 정부는 다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 IMF 이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갖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정치 상황이고 모든 했던 거 통계 이건 다 쓰레기다. 아, 다 쳐놔야 된다. 지금은 정치적인 IMF가 터졌기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해갖고 제대로 선택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최근에 2030을 분석을 했더니 계엄의 당도 싫고 어, 내란의 당도 싫고 그렇다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도 싫다는 거야. 자, 그런 그 특집 기사를 갖다가 주간조선에 했습니다. 하지만 안 찍을 수는 없. 왜? 정치가 중요한 걸 느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인 신모 씨라는 27세의 이분이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엄령이 여기 계엄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그 IMF가 터진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계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계엄령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된 날 비트코인이 폭락해갖고 엄청난 손실을 봤다. 아, 정치가 중요하구나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정치가 중요한데 누구를 갖다가 찍어야 되냐? 나는 진보, 민주당도 경험해봤고 그다음에 보수당도 국힘도 경험해봤고 모두 경험했는데 둘 다 싫다는 거야. 둘 다 싫다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지 나는 둘 다 찍기 싫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당이 아니죠. 지금 필요한 거는 양당 체제가 아니죠. 예? 제3당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제3당으로. 그러면 어디겠어요? 만약에 한동훈이 창당을 안 하면 이준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표가. 아니, 지금 보세요. 나올 때가 누가 있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 뭐예요? 국힘, 민주, 그 다음에 이준석. 그럼 뭡니까? 나는 국힘도 싫고, 그 다음에 민주도 싫고, 그러면 2030은 다 어딜 찍어요? 이준석을 찍겠죠. 이준석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국힘이 죽으라고 싫고 민주당이 죽으라고 싫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냥 내가 투표를 한다면 이준석한테 투표가 아닙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도 이 기사를 봤겠죠. 예? 특집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상의 시나리오냐?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 1년 전이죠. 22대 총선 한번 봅시다. 갑자기 조국 당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힘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2심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받고 그 법정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그 판사가 정말 100% 봐준 거죠. 그 좌파 판사입니다. 예. 100% 봐줬기 때문에 선언을 어디서 했느냐? 창당 선언을 법정 뜰에서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법원 뜰에서 기자들 모함대에서 저 조국당 창당하겠습니다. 해갖고 했습니다. 자, 조국당 결과를 보세요. 12명이나 됐어요. 12명. 어떻게 12명이 됐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조국을 찍는 건 누가 찍습니까? 좌파들이 찍죠. 좌파들인데 좌파 중에도 이재명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좌파 중에도. 그러니까 난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 그렇다고 국힘을 찍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었어, 사실. 근데 조국이 당을 만든대. 그러니까 대거 거기서 간 거예요. 민주당 표가 대거 조국한테 가갖고 그래서 12명이 그 다음에 우파에서 간 표도 있습니다. 자, 우파에서는 어떤 표가 갔습니까? 그 의료개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관계자 표가 아마 수백만 표가 갔을 겁니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뭐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인척들, 관계된 친구들, 그 표가 아마 수백 명 표가 조국 표로 갔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국힘을 찍었는데 아니 뭐 의료계획 한다 뭐 한다 이거 완전 꼴통이네. 이 윤통이 이게 대화가 안 되네. 꼴통이네. 지가 뭐 4월 1일 날 최종적으로 그 대국민 담화한다 해갖고 한 얘기가 뭐 45분 동안 지잘났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의사가 뭐 협조를 안 했다 뭐이라고도 말을 안 들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나 사표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깽판 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국힘을 찍겠다고 그러는 거는 평균 3%라는 거야. 그럼 97%가 뭡니까? 조국당을 찍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당의 12석은 어떻게 생겼느냐? 국힘도 너무너무 싫고 민주당도 너무너무 싫고 그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파에 있던 사람들이 조국당 표를 찍어줬고 좌파표는 어떻게 갔느냐? 그 전통적인 좌파인데 이재명이 너무너무 싫어서 들이 또 조국당을 찍어.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다는 거야. 제3당에 대한 대안이 있었다는 거야. 저는요,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신당을 안 만들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준석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득표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이준석이 나온 뭐 1%나 득표하겠냐, 2%나 득표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유승민이요 한 자릿수를 득표했습니다. 7%인가 득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일어난 선거에서 홍준표가 자유통일당, 자유당의 자통당의 대표를 넣어서 24% 득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 7%인가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죠? 이명박계 해갖고 나온 친구가 1%도 득표 못해서 0. 몇 프로 득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나와봐야 그냥 이준석이 2, 3%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신당을 창당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양당 체제로 끝까지 유지를 한다. 국힘하고 민주당 체제를 갖다가 흔들지 않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 표가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이준석 표로 갑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인지 아니면 보세요.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건 몇 개월이면 뭐 6월 안에 밝혀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고 이게 바로 이준석의 꼼수예요. 이준석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다 비호감이 있습니다. 예, 다 밥맛이라고 해요. 하지만 계엄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도가 2030이 계엄당을 뭐 그것도 찍겠죠. 하지만 계엄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한통령 채널을 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그 컨설팅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왜? 아니 뭐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정치 환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국힘은 완전히 극으로 돼 있고 자통당에 먹혀 있고 태극기 부대가 득세를 하고 있는 데고
예, 그 윤통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완전 극좌가 돼서 1인 체제가 돼 있고 아바이 수령 당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2030 보여드렸죠? 나는 민주도 싫고 국힘도 싫어. 그럼 어디다 가야 돼? 아, 이준석이 나온다네? 그럼 이준석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파도 마찬가지고 중도도 마찬가지고 좌파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좌파에도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게 이재명이 너무 있기 때문에 다 이준석으로 간다. 그 표가. 우파에도 마찬가지죠. 우파에도 또 그 국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중도는 어떻게? 중도는 죽어도 민주 안 찍습니다. 또 죽어도 국힘 안 찍습니다. 중도표는 다 이준석한테 갑니다. 예. 이렇게 이게 꼼수입니다. 예, 이게 꼼수. 그걸 위해서 급하게 지금 누구보다도 멀리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한 사람 처음 아닙니까? 이준석이 처음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선 출마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만 띄우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준석이 서둘러서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강남에다가 대선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오늘 출사표를 던지고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이준석의 아주 묘수다. 꼼수지만 묘수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 만약에 신당 창당하면 그 한동훈 대표의 갈 표는 다 누구한테 간다? 이준석한테 간다. 정말 이거 제가 만원빵 하겠습니다. 예. 아, 블루마운틴님, 결국 준덕이한테 표가 가게 되면 국힘 절대 승리. 그러니까 어차피 갈라진다니까요. 예? 아니, 지금 한동훈이 창당하면 자꾸 표가 갈라진다는데 어차피 그 표는요, 국힘에 가는 표가 아니에요. 예? 아니,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아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를 아실 거라고. 예? 예. 그래서 국힘에서 준덕이하고 질치게 하려는 꼼수. 예.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여론조사 하면 그 이준석이 확 왜 조국당이 막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국힘에서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는 그런. 근데 단일화할 때는요, 국힘은요, 다 내줘야 됩니다. 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의 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줘야 돼요. 예. 이준석 같이 그렇게 약속 바른 애가 뭐 그 웬만한 거 받고 다 하겠습니까?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해갖고 더 이상 사람 믿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좀 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결국 국힘이 나하고 단일화하려면 권성동부터 시작하고 다 무릎 꿇어. 다 내놔. 내가 다시 들어가갖고 너희들 그냥 완전히 밟아놓게. 지금 그 각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주니키님, 한통령쌤,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권성동이 윤통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출사표를 던진 그 이유는 명확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한동훈 대표잖아요. 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또다시 컨설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조영태 의원의 말이 지금 거의 뭐 다수설로 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커밍아웃 시기는 언제냐? 2월 말에서 3월 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왜 3월 초느냐? 정치권에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재명의 2심 판결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뭐요? 또 3월 말에는 그 윤통의 그 헌재의 인용이 가결될 것이다. 그래갖고 2월 말, 3월 초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텐데 거기가 틈새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저는 맞을 거라 생각. 조영태 의원께도 육선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에서 그렇게 오래 육선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있었으면 그건 있을 거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자꾸 지금 다수설이 뭐예요?
그 국힘의 경선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게 다수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예,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컴다운. 예, 예. 자, 여기 보세요. 세 가지를 얻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야? 2030을 접어야 되고, 하나는 뭐냐?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되고, 하나는 중도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세 가지가. 그래갖고 지금 여론조사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다 아는 거죠. 자, 그럼 권역. 이거 뭐죠?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연주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뭐 광주 전라 이런 호남권은요 그냥 투표 하나마나 66대 7이에요. 뭐 반면에 또 대구 경북 이거는 또 51대 18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후보가 나오던 그러니까 이게 상수로 봐야 돼. 그냥 고정됐다. 이건 픽스됐다. 그러면 뭐예요? 서울하고 인천 경기가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36, 31 민주당이 우위입니다. 인천 경기 42, 32 이것도 민주당이 우위입니다. 수도권은 뭐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지금 유리하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향별로 보면 당연히 진보는 민주당을 갖다 67%로 찍겠죠. 자, 그 보수는 당연히 72% 보수당 찍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중도를 보세요. 지금 중도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 더 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계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기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IMF 터진 거하고 똑같다고. 계엄당을 누가 찍습니까? 중도는 절대 계엄당 안 찍습니다. 중도에서 계엄당 찍겠다고 하는 건 21%예요. 중도에서 계엄당이 아닌 당이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41%인데 이 중도에서 만약에 이준석의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면 이 41%가 어디로 갑니까? 또 21%가 어디 갑니까? 이 중에 많은 숫자가 이준석한테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지금 나이를 보면 뭐 10대 2030을 갖다가 보자고요. 그러면 자, 20 보세요. 민주당으로 더 가 있습니다. 32, 20. 네, 30 민주당으로 더 가 있습니다. 38, 29. 여러분 자꾸 언론에서 뭐 국힘의 뭐 20대, 30대가 뭐 똘똘 뭉쳐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구들 얘기죠. 그구들 얘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아직도 이게 민주당 표가 더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양당 체제에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힘을 딱 놓고 보면 지금 제3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3당으로 가면 이게 지각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국힘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는 힘듭니다. 왜? 지금 무당층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당층은 되게 중도층을 무당층이라고 왜? 지지하는 당이 없다. 그게 중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투표권은 갖고 있어요. 자, 무당층의 차기 집권은 어떻게 되냐? 국힘이 계속 해야 된다가 25%밖에 안 됩니다. 국힘이 아닌 다른 당이 해야 되다가 두 배가 넘습니다. 52%. 무조건 국힘 후보는 될 수가 없다. 왜? 아니, 중도층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국힘은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국힘 후보가 될 수가 있죠? 국힘 후보는 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IMF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 표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자, 차기 대선 가상 대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런데 중도층만 이렇게 딱 띄어갖고 보면은 완전히 그 오세훈, 홍준표, 뭐 김문수 이 순서가 아니라 거기에 안철수, 유승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니까 국힘의 주류 있잖아요.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 생각 안 한다. 김문수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거는 일시적인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안철수가 1위로 올라옵니다. 중도에서는. 그리고 유승민이 2위로 올라옵니다. 중도에서는. 중도는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 아이고, 제가 이 표를 안 보여드렸네. 표를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했을 때가 43, 20이었고,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순서가 되지만, 김문수. 하지만 중도만 딱 떼갖고 보면 중도층은 오세훈하고 뭐 이런 순서가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순서라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느냐? 절대 될 리는 없죠. 하지만 중도는 그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준석이 들어가겠죠. 이준석이 들어갑니다. 예. 이준석으로 표가 확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한동훈이 들어가야죠. 한동훈의 신당이 창당이 돼갖고 한동훈이 들어가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지금 뭐야? 대권주 대 양자 대결에 보면은 자, 중도층입니다. 자, 중도층의 1위가 안철수, 유승민이라고 그랬잖아요. 3위가 한동훈.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안철수, 이재명이 44예요. 안철수 37. 근데 한동훈을 보세요. 한동훈을 갖다가 하면 그 중도층에서는요, 한동훈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3%가 줄어요, 오히려 찍겠다는 게. 그러면 그 줄은 숫자가 어디로 가느냐? 줄은 숫자보다 더 많은 5%, 5포인트가 이재명한테 가요. 이게 뭐라고요? 절대, 예, 정말 뭐야? 그 지지자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야? 차라리 이재명을 찍었던 한동훈은 못 찍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힘에 들어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얻은 성적이 뭐냐? 결국 한동훈은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신뢰한다가 15%, 불신한다가 77%. 이재명 신뢰보다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요. 이재명을 신뢰한다가 41%, 이재명 불신보다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의 불신을 얻게 됐다. 이게 국힘에 들어간 결과다. 그런데 또 들어가라고요? 국힘에 또 들어가라고요? 아니 이게 한동훈이 뭘 신뢰를 안 줘서 그랬습니까? 국회 환경 자체가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여기 보세요. 지금 국힘의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뭡니까? 자, 내일 만난다잖아. 그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만났다잖아. 윤통을 면회가 아니 만나갖고 그럼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아니, 만나갖고 뭐 식사 잘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그냥 한 1분이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지금 뭐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만나서 할 얘기가 정치인들이 그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간다는 건 뭐예요? 윤통으로 모이겠다는 거잖아. 아니, 한남동도 안 간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면회를 가냐고. 그게 앞뒤가 맞아요? 아니죠.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네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만 보니까 그구들이 지금 윤통으로 모이고 지지율이 대통령직에 올라가고 자꾸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윤통을 잡고 가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면회를 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불리하다 그러면 거기 면회를 왜 가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유익 없이 특히 국힘의 정치인들은 철밥통을 지키는 게 제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철밥통을 깨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분 안으로 마무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니키님. 1시간 더 가실? 예, 아니요. 12시 전에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5분이니까. 어쨌든 12시 전에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국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자꾸 63%, 63%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야.
그 뭐야, 처음에는 뭐야, 완전 한동훈 지지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뽑았는데, 63%에 들어갔는데, 너 땜시에 나라가 안 됐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건 때문에 너 땜시에 나라가 안 됐다. 한동훈이 나라를 망쳐놓은 배신자다. 지금 국힘은요, 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국힘의 당원들, 국힘의 분위기는 이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국힘의 분위기가 어떤 분이냐? 이재명만큼 한동훈 싫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인성이 개인주의, 개의주의, 뒤통수 사람, 표동한 인간. 예, 이게 국힘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도의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분위기예요. 자, 전 진보에 가까운 중도. 중도도 이게 뭐야? 중도 우파가 있고 중도 좌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도 좌파 쪽에 가깝다 이런 거죠. 자, 한동훈을 보면 정말 멋지는 행보에 감동이었습니다. 윤석열 사면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한동훈 찍겠다. 윤석열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 계엄 정말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꼭 대선 후보로 이게 중도의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한동훈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한동훈이 신당을 창당해서 그걸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자, 이게 그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이재명이 36,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힘의 분위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결국은 한동훈은요 중도를 얻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의견 보유가 아직 36%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36%를 갖다가 한동훈이 다 끌고 오는 그런 전략을 써야만 한동훈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동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2월 말 3월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딴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포인트 있잖아요. 오늘 얘기한 이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자리를 갖다가 이준석한테 뺏길 거냐? 아니면 머뭇머릿거리다 이준석한테 뺏길 거냐? 그래갖고 이 오갈 데 없는 이중도. 2030 얘기했죠. 나는 국힘도 싫고 민주도 싫다. 찍을 데가 없다. 그럼 뭐요? 이준석이 출사표 내면 이준석한테 가겠죠. 그걸 갖다가 이준석한테 줄 거냐? 또 조국한테 줄 거냐? 조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12명.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52살 아닙니까? 만으로. 아직도 5년 후래도 50세밖에 못 됩니다. 아직도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신당 창당해서 대선 후보를 나고 안 됐다. 5년 후가 있어요. 아니 신당 창당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도를 갖다가 여기다 전통적인 보수, 중도우파, 중도좌파 이걸 갖다 어우르는 신당 창당을 하셔갖고 그거를 갖다가 잘 키우면 보수 일당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국힘은 지금의 정의당처럼 완전 쪼그라들 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 거기 누가 당원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거 빼고 누가 자통당 빼고 누가 거기 당원 가입을 다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라. 만약에 이번에 신당 창당해갖고 후보로 나서 안 되더라도 5년 후에는 반드시 된다. 신당 창당하면 반드시 된다. 새 정치를 하시라. 국힘은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미 실패하셨다. 그리고 이미 쫓겨나셨다. 그리고 국힘의 개혁의 성적표는 뭐냐? 그 불신한다가 70몇 프로, 신뢰한다가 15%. 그것밖에. 그러니까 신용만 잃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국힘 가갖고 열매가 뭐냐? 신용만 잃은 겁니다. 그러고 쫓겨났다. 다시 국힘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친환계 소장품 모임을 결성했다. 이거는 요새 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더 73년생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 연휴에 마지막 선물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죠? 아이고, 또, 희영님? 희영님, 예,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이 소년파 모임을 갖다가 한다 할 때, 언론에서는 언더 73년생, 어린 쪽으로 모인다. 그 밑으로 모인다. 이렇게 해갖고, 박상수가 뭐 79년생이고, 김준호가 88년생이고, 유재하가 84년생이고, 김재석이 87년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74년 미만이 소년파 10명이다. 이렇게 해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제가 뜻밖의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맨 처음에는 4명을 딱 찍었어요. 10명 중에 4명을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개설했습니다. 한동훈 소장파들 개설. 언더 73 스튜디오 이렇게 해갖고 뭐 특별회원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갖다가 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뭐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뭐 언더 73 어떠십니까? 이렇게 멤버들이 물어봤더니 한동훈이 이렇게 보냈대. 저도 이 멤버 중 하나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특별회원 1호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은 4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자, 누구냐? 박상수, 유재와 김준호. 이게 누가 빠졌습니까? 언론에서 얘기했던 김재섭이 빠진 거예요. 김재섭이 왕따야. 왜 김재섭이 왕따가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윤상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섭이 나오고 형 이거 탐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지역구에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야 재섭아 나도 뭐 박근혜 될 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국민들은 다 잊어먹어. 나중에 뽑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윤통을 지켜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굉장히 큰 데미지다. 그 윤상현이 밝힌. 근데 문제가 지금 뭐예요? 지금 김재섭은요, 권성동 권영세한테,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은영님, 방송시장 축하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방송 원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은영님. 예. 아, 이 방송이요? 예, 친한계 소장파. 예. 아직, 근데 이거요, 속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참 나은영님이 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뭐, 유튜브에서요, 언더 73 스튜디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짝퉁이 굉장히 많이 떠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이거예요. 여기 언더 73이었고, 레볼루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는 뭐냐? 하나도 영상이 안 올라 있는 게 진짜예요. 여기 보면 뭐, 로고를 갖다가 이용해갖고, 무슨 뭐, 딴 데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카피를 해갖고, 짝퉁이 엄청 많이 뜹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아직 영상을 하나도 업로드 안 한. 그런데 구독자가 7,500명인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구독자가 저희하고 똑같아. 7,500. 정말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챗과 후원금 받지 않는다고 아예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박아놨어요. 여기 3명이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김재섭은 아니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국민의 박상수, 그다음에 유재화 세종시갑, 그다음에 김준호 전 대변인이 풀어가는 진솔하고 담백한 토크 채널. 김재섭이 없다. 이렇게 3명이 의기투합한 거다. 그러니까 김재섭이 뭐예요? 김재섭은 권성동하고 지금 붙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나는 한동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뭘 합니까?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붙여줘 하고 충성맹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래갖고 냅다 깐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권성동이 왜 만나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냅다 까는 얘기를 했다. 나는 친한입니다. 제 결백을 알아주세요. 저도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아직도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잖아요. 한동훈은 정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 정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 거를 절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컨설팅한 내용
신당 창당을 꼭 하죠. 이준석한테 그 자리를 갖다가 뺏기지 마시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이고 지금 또 82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갖다가 한 번씩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설 마지막 연휴에 마지막 날 설 선물로 제가 잘 받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댓글을 갖다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갖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뭔가 더 명확하게 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영숙님은 제 채널을 갖다가 초창기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보신 분이라고 했죠. 완전 애청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구정 연휴 동안 심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무리가 올까 늘 걱정입니다.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거의 재방송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 준비하면서 방송을 들었답니다. 저도 달이 떠도 한동안 해가 떠도 합니다. 오늘 방송 듣다 보니 위드우니가 플래카드 다는 것이 한 대표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전에 다이얼님이 한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 5개 도시에 1,000명의 당원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위드우니가 하면 당원 조직 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윤석도 20일 만에 하지 않느냐 학생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위드운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저를 이해해서 제가 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한 대표가 창당을 하신다고 할 때 그때 국힘당원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국힘에서 언론 안 해주면 어떻게 할지요? 걱정이네요. 다니엘님 건강에 대해서 프로폴리스 사든가 조금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서 이영숙님이 기업은행 그 밑에 있죠 후원계좌 예, 후원계좌로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보내주면서 응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여러분도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어제의 0시에 한통령 방송해 갖고 그때 이거 기억나시죠? 썸네일을 갖다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왜 뭐 전환길과의 팀빌딩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뭐 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할 때 한동훈이 뭐죠? 나와 갖고 한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갖고 자기 팬클럽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견해를 했잖아요. 뭐 지지자들한테 뭐 기댈 생각이 없다니 뭐 접촉을 삼가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질문하신 겁니다. 이 방송 제가 어제 0시 한 통령에서 딱 24시간 전에 한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궁금하시면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제가 또 물어보면은 다 여러분이 뭐 원하시는 건 다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갖다가 달았습니다. 자, 어떻게 답글을 달았느냐? 이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1. 위드우니의 현수막은 그분들의 정성이고 열정입니다. 위드우니 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24년 8월에 강력들 방송 때 한동훈 대표가 하신 말씀 지지층과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하겠다.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를 분석한 것입니다. 위드우니 분들의 정성과 열정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위드우니라는 팬클럽에 한동훈 대표가 기대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개딸에게 기대다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100번 맞다는 것이죠. 당시 한동훈 신당 창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든다더라,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요건은 5개 도시에 하면 되고 한 지역에 당원 1,000명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드우니는 전국 조직이고 회원이 10만 명 정도인데 위드우니 회원만 다 가입해도 요건에 넘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드우니는 그냥 팬클럽으로 남는 것이고 위드우니 회원이 한동훈 신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면 되는 것이죠. 3. 위드우니는 좋은 팬클럽이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되는 팬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하듯이 팬클럽은 팬클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좋죠. 팬클럽이 개딸 조직이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드운이 좋아합니다. 운영자가 한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완급 조절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4. 한동훈 신당 창당을 할 경우 국힘 당원 탈퇴는 그냥 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신당에 당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중 공격이 안 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중 당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힘 당원들 중 자통당이 많이 이중 당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확인이 안 되니 정리할 방법도 없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10시 30분 영시 한통용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항상 큰 금액으로 후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대표뿐입니다. 이영수 님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답글 달았습니다. 자, 지금 12시 1분 전에 제가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늦은 밤까지 이렇게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주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월요일 날 내일도 7시 반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반에 한통령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ết quả hai của bạn. Sonra bu sevgi. Yeni okuyup son sökülüşü sevdiğinden başına atlamak.